그런데 일관성이 없으면 아이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느 장단에 이걸 맞춰야 될지를 알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기준이 다 다르니까. 힐링맘 코칭맘 TV 라파 장성욱입니다. 잘 지내셨죠? 지난 우리 힐링 수다 시간에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볼 때 한 개인도 일관성 있게 양육하기 힘든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양육을 할 때는 일관성을 가지고 양육하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메인 양육자, 주된 양육자를 정하고 그 주된 양육자를 중심으로 다들 하나 된 어떤 그 원칙이나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준하여서 양육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가 일관성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런데 일관성이 없으면 아이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느 장단에 이걸 맞춰야 될지를 알 수가 없죠.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동생을 때리면 아빠가 동생을 왜 때리냐고, 동생 때리면 안 된다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또 할머니는 그러면서 아이들은 크는 거야. 부부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러면서 당연히 다 큰 거야. 너희들도 다 그렇게 컸어. 이렇게 할머니는 허용하고, 또 엄마는 또 어떤 때는 아이가 좀 불쌍해서 또 봐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이가 좀 얄미워서 동생을 하도 괴롭히니까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일관성 없이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일관성 없이 할 때 아이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자기가 행동을 해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는 제대로 된 행동의 지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쭉 성장 과정에서 내내 그렇게 일관성 없는 양육을 받는다면 아이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적인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계속 노출이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이에게 심리적인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관성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제가 그 재밌는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노만 마이어 박사라는 심리학자가 쥐들을 상대로 이렇게 그 실험 박스를 만들어서 일관성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요. 한쪽에는 사각형 문을 만들고 한쪽에는 삼각형 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각형 문으로 점핑해서 탁 치면은 그쪽에서 먹을 것이 나와서 쥐들이 매우 좋아했었고, 삼각형 문을 터치하면 쥐들이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어서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모든 쥐들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네, 당연히 맛있는 게 나오는 사각형 문으로 가서 이제 삼각형 문을 안 가게 됐어요. 그러자 이 노만 마이어 박사가 이 실험의 그 조건을 다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는 랜덤하게 사각형 문에서도 떨어지는 경험도 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삼각형 문에서도 맛있는 게 나올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랬더니 쥐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매우 이상한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쥐는 구석에서 움직이지 않고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만 있고, 어떤 쥐는 그 실험 상자 안을 뺑글뺑글 돌기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쥐는 털이 다 빠지고, 어떤 쥐는 먹지도 않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쥐들도 발생한 거예요. 그만큼 이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불안함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가이드를 해줄 때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그렇게 많은 다양한 여러분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같이 힘을 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여러분들 모여서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단합된 일관된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규칙을 정하는 것과 그 규칙을 지켰을 때 보상과 페널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일관된 어떤 원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건, 요즘 아이들에게 참 문제가 많은 핸드폰을 오래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게임을 오래 하는 거, 또는 텔레비전 시청을 많이 하는 이런 미디어하고 관련된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그 일관된 어떤 지침이 있지 않다면 버릇을 고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텔레비전을 어떻게 볼 것인지, 몇 시간을 볼 것인지, 그 시간을 어기면 또는 핸드폰을 몇 시간 가지고 놀 것인지, 그 약속한 시간을 어겼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고, 약속한 시간 제대로 지켰을 때 아이에게 어떤 보상을 줄지를 여러분들 바로 결정을 하세요. 이것은 아이가 그냥 단지 핸드폰을 오래 가지고 논다 안 논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핸드폰은 사실은 중독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중독성이 강하게 되면 아이가 어떤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배울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양육자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 속에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부모, 그 양육자들끼리 쭉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밥을 먹는 것, 그다음에 옷을 뭐 갈아입는 것, 물건을 자기가 놀았던 물건을 정리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도 리스트를 해놓고 요건 혼자 하고 요건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양육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면 아침에 9시에 가서 오후 4시, 5시까지 있는데 그러면 사실 엄마하고 있는 시간보다 더 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자주 바뀌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할 때 잘 확인하고 정하는 것이 좋고요. 또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돌보미들이 오셔가지고 봐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한 분이 지속적으로 오게 하고 그 한 분하고 아이가 잘 애착관계가 맺어지고 또 부모하고 그 돌봐주시는 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되게 그 원칙을 만들어 놓고 함께 맞추어서 양육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어떤 분이 나를 돌봐주더라도 그 일관되게 할머니가 보실 때나 돌보는 분이 보실 때나 또는 엄마가 그걸 돌볼 때나 이렇게 쭉 일관되게 언제나 똑같은 그 원칙을 가지고 양육을 해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주제는 부부가 행복해야지 자녀 양육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주제로 남편과 아내의 좋은 관계를 위한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밉죠. 자,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볼 것인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파이팅!